주의, 이거 안 됨, 골반 후방경사 안 됨,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가위뼈 내미시면 안 돼요, 가위뼈 팝핑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회원님들한테만 더 엄격하게 해볼까요? 좋아요. 필라테스를 지도하는 강사로서 티칭을 하다 보면 조세 필라테스는 과연 어떻게 티칭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회원님들도 조세 필라테스도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우리 안의 사자 책을 읽으면서 조세 필라테스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있었나요? 지난 영상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메모하거나 암기하거나 동작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던 부분. 그거에 이어서 요거는 지금도 저희가 많이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다. 조세 필라테스의 회원이었던 존이 말하기로는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이걸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걸 하세요 라고 항상 말을 했다고 해요. 뭘 잘못했는지 보통은 다 지적을 하고 그걸 고치기를 바라는데 조세 필라테스는 항상 긍정적으로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티칭을 받을 때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들으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더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왜 못하지?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좀 깨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의기소침 뭐 해도 못하는데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회원님한테 긍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습관 하나하나가 어떤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긍정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의식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맞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야! 안 돼! 왜냐면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서 막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을 때 그런 집중력도 너무너무 좋지만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긍정어로 쓰는 게 좋다라고 저도 레슨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저는 딱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몸이 굳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승모근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승모근이고 무슨 다른 근육이고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흡까지도 탁 막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긍정어를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도자 교육 책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를 배우다 보니까 주의, 이거 안 됨, 골반 후방경사 안 됨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맞아 안 돼, 우리 회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를 만든 조세 필라테스는 긍정어를 진짜 절대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이거를 긍정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똑같은 의미인데 말의 어감과 이 느껴지는 느낌이 긍정적이게 들려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당겨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긍정어를 쓸게요. 근데 골반 말지 마세요를 어떻게 긍정어로 표현을 해요? 이거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부정어를 안 쓰고 긍정어를 쓰려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거를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 그 선생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진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쓰는 부정어가 있다면 다른 문장 또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육적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이 사람의 있는 위치로 설명을 해서 바꿔주든 이렇게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 이렇게 상상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부정어 뭐가 있죠? 위험할 때 그렇잖아요. 뒤로 누우면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눕지 마세요, 누우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뭐 이렇게 저한테 오세요. 이런 파스처 사람 제일 많잖아요. 가위뼈 내미시면 안 돼요, 가위뼈 팝핑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손을 좀 더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려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줄 수 있게. 글로 가지 마세요 아니라 일로 오세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거에서 네. 이어서 시범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것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지 않았다.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는 격언과는 정반대였다. 조세 필라테스는 직접 운동하고 있는 사진, 영상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찍은 영상 또는 사진이었던 거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정말 말로만 해준 거죠.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가 이거 시범을 보이는 강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저희는 달랐죠. 네. 늘 이렇게 다르곤 하답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조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왜 안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시범을 보여줘야 이미지가 생겨서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지가 연결되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춤을 잘 추고 싶어서 춤 영상을 막 열심히 봤어요. 네. 근데 그대로 안 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조셉이 왜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시범을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준이 생겨버리니 내가 기준에 대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한 좌절이나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싫지 않았을까? 라고 또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딱 그 기준 또는 내가 상상하는 모양이 생겨버리면 그 모양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그치.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시범을 보일 때는 이미지 큐잉으로서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또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또는 누구만큼 잘해야 돼 이런 비교 대상이 늘 있잖아요. 그게 옛날이든 지금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조셉의 동작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는 저렇게 해야만 내가 제대로 운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인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존이 원했던 게 부모님의 칭찬 하나, 변호사까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잘했어, 훌륭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듣지 못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갈망을 했을 거고 그 갈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인정 뿐만 아니라 내 인정도 스스로 못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와서는 충족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 인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곳에서의 그 인정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 수업 자체로 공감받고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 프로그램을 자기가 해내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하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괜찮아졌다, 내가 잘한다, 나를 인정한다로 가며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걸 보고 그냥 따라하는 나가 아니라 조금 또 좀 나아진다? 이런 걸로부터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죠. 네.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존이 자기의 몸이 이걸 하나하나를 조금씩 기억해낸다는 것에 되게 놀라고 즐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억이 날까? 잘 누우라고 했는데 잘 누워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은 탁 누워지고 그래서 되게 자기 몸이 기억하는 걸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맞아 한 게 아니라 저는 매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놀라거든요. 어떡해. 아니 진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저는 회원님들이 기억 못해서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근데 저는 회원님들이 더 그걸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우리보다. 왜요? 우린 너무 바보니까. 네. 아니 너무 아는 게 많아서요. 여기에 집어넣을 게 많아서 평가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한테는 본인이 잘한 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본인이 느꼈을 때에 조금 잘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엄격해지지 않았을까? 그럼 앞으로 회원님들한테만 더 엄격하게 해볼까요? 좋아요. 안 돼요, 쌤이.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시작도 멈춤도 휴식도 없었다.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른 운동과의 조금 차이점이라고도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휴식 시간이 따로 없어. 뭔가 3세트 12개씩 한 다음에 뭐 30초 쉬실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쭉 흘러가서 50분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존 입장에서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겠죠. 어때요? 선생님의 수업도 시작도 멈춤도 휴식도 없나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과 시작과 멈춤과 휴식이 모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 아니 근데 이게 네. 모두 있는 게 모두 없는 거랑 달라요? 뭐라고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부분에 되게 공감했냐면 자, 시작! 해가지고 이 동작을 10번 끝! 이제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호흡 한번 하고 다음 동작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필라테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필라테스 느낌도 아니고 내가 뭘로 시작을 해서 무슨 동작으로 하든 시퀀스를 뭘로 짜든 간에 내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얘를 드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시작을 해서 이게 가고 있었고 그냥 가고 있었고 비웃고 있는데요. 가고 있었고 다른 동작이 되는 것도 끝! 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팔을 뻗다 보니 팔이 올라가서 갑자기 이제 롤업이 됐다가 올라와서 그냥 연결이 돼서 저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끝나는 느낌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 당시의 수업은 같은 시퀀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다양한 시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끊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는 여기서 여기로 연결이지만 그 설명이 자꾸 들어가야 하니까 약간 정의가 다른 거네요. 네. 그리고 회원마다 좀 달라요. 강사 선생님들은 특히 더 그런 식의 수업이 가능한데 일반 회원분들은 이렇게 자꾸 피드백을 이야기해 주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서워하는 동작들도 있고 막 물도 좀 한 모금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막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존이 받았던 이 당시의 필라테스 수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회원님들에 맞춰서 휴식 시간도 조금 제공을 하고 물 드실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과 멈춤이 있고 휴식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조셉은 그러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다음 편에서 나옵니다. 다음 편에 꼭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다음 편에서 그때 센터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셉의 티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의 센터는 어떤 모습이었지? 요거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다음 편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봐요.